지금 홍보 모델로 가수 이선희 씨면 어땠을까 이제? 이선희 제이. 씨가 제이. 제이의 나라. 죄송합니다. 사기침 확실하네. 안녕하세요, 피커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두 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새롭고 네. 네, 아직 세 번밖에 안 됐지만 네. 촬영할 때마다 저는 새롭고. 이제 익숙해졌어. 아, 그런가요? 생방송도 가능합니다 이제. 생방송 가능하다고요? 생방송이요? 그럼 한번 진짜 준비해볼까요? 이게 세 번째 촬영하니까 이제 저희 소개했던 게임도 네. 뭐 하나씩 나오고 네, 저희도 보니까 바이오하자드 출시했더라고요. 인기 있더라고요. 특히 그 디미트리쿠스도 요즘 커뮤니티에서 엄청 자주 보이고요. 디미트리쿠스를 약간 토마스 기차로 바꾼 거 봤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훨씬 무섭더라고요 이게. 오, 진짜 공포 게임이더라고요. 그냥 디미트리쿠스보다 훨씬 무서워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게임들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이제 스칼렛 스트링스라는 이제 게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다이 남코에서 개발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원 명칭은 스칼렛 넥서스죠? 저 원래 스칼렛 넥서스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스칼렛 스트링스로 출시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작년에 공개할 때만 해도 스칼렛 넥서스였거든요. 네. 출시할 때가 되니 갑자기 스트링스로 한국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구체적인 세계관을 들었을 때 이제 브레인 펑크라는 이름답게 이 뇌를 이용을 하는 초능력을 사용을 하는 컨셉이더라고요. 연출 자체도 되게 독특해 보이고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단하게 세계관을 설명해 보자면 뭔가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괴이라는 이름이 괴이라는 이제 이 크리처를 디자인하신 분이 전문 뭐 게임 아트 디렉터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기존의 게임에서 보지 못했던 느낌들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게임 그래픽 자체가 주인공은 약간의 카툰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그 외에 크리처라든지 배경화면은 실사풍의 3D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 조합 자체가 되게 오묘한 느낌들을 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비주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예전 그 가디터나 코드웨인보다도 훨씬 발전한 모습이고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전투 자체가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 약간 그 데메크류처럼 좀 이렇게 막 액션감이 좀 있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좀 첫인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레이를 하는 영상들을 봤더니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2명 정도 동창을 하더라고요. 남자 캐릭터가 있었고 여자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렇게 분리된 2명의 플레이어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 그 뭐 남자 주인공은 유이토 스메라기, 네. 여자 주인공은 카사네 랜들이라고 하는데 좀 특징적인 거는 주인공이 이제 더블 주인공 체제라서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스토리를 이제 2회차씩 하는 게 좀 기본 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게임들 보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있으면 그냥 좋대죠. 캐릭터만 바꾸고 추천, 댓글 부탁드려요. 캐릭터가 스킬이 뭐 같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다르고 뭐 스킬은 똑같은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어떤 파티 캐릭터 팀원들, 그러니까 남캐랑 여캐랑 이제 다른 팀이야. 아예 스킬도 다르고 전투 방식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따로 돼 있어서 2회차 플레이까지 하는 거는 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그냥 3D 액션 RPG나 비슷합니다. 뭔가 이제 그냥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스킬을 누르면 뭐 콤보가 나오고 스킬이 나오고 이런데 이제 그 주인공들은 이제 염력을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 게 있는데 그 물체는 그 염력을 통해서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내던져가지고 저한테 맞추는 게 이제 상당히 좀 비중이 큰 요소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액션을 이제 그냥 뭔가 자기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이제 그 주변 사물을 다 보면서 해야 되는 좀 시야를 되게 넓게 봐야 되는 액션.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더 이제 좀 다양한 스타일의 전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약간 보는데 몬스터 헌터 생각나더라고요. 대형 몬스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스턴을 시킨다거나 경직시켜가지고 이게 약간 가디터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전작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진 채 이제 조금 더 이제 뭔가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좀 스타일리시하게 싸워라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고 특히 특징적인 게 이제 그 동료들의 능력을 좀 빌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뭐 발화 능력, 그러니까 불을 쏘는 동료가 있고 투시하는 애, 순간 이동하는 애, 뭐 이제 몸이 딱딱해지는 애들 이런 초능력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적절히 어떤 동료를 써서 그
때 가장 적합한 이제 공략을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략이 좀 중요한 이런 게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이제 파밍을 해서 얻은 선물들을 주면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부터 키울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자기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딜링기를 올리겠지만 그쵸. 때려 죽여야 되는.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 이동하고 뭐 딱딱해지고 이런 거 아니면 쓸모 없거든요. 무조건 데미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게임이 재밌어 보이는데 처음 드세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자기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높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점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염력을 만약에 드럼통, 기름통을 이제 끌어온 다음에 그 발화 능력자 동료한테 이제 불 능력을 빌려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면 만약에 적의 약점이 불이면은 네.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만약에 그냥 이제 칼로 후드려 패면은 엄청 오래 걸리고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확실히 일본 게임사들이 저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게임을 보면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스러운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약간 아무래도 서브컬처였기 때문에 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내 능력이라든가 이제 그냥 장르부터 약간 프레임 펑크 액션 RPG죠. 이게 좀 반다이 남고 좀 버릇인 것 같아요. 이 코드 베인은 네. 드라마틱 탐색 액션 RPG였고요. 네. 다리토는 드라마틱 토벌 액션이거든요. 약간 이름 짓는 거 좋아하나 보네. 프레임 펑크 액션 그래도 RPG. 드라마틱 토벌 액션은 뭔지 알겠거든요. 네. 솔직히. 드라마틱하게 토벌하는 액션 게임. 브레인 펑크는 사실 좀 감도 안 와요. 약간 뭐지? 브레인 뭘까? 네. 유저의 네. 뇌가 터지는 게임 아닐까요? 해로워 보이고 왠지. 어쨌든 이것도 최신에 나오는 것만큼 이제 네. 플스 5를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플스 4에서도 플레이 가능하고 PC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예약 구매를 진행 중이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1일에 엑스박스, 5월 28일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데모를 공개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콘솔 있으시면은 그걸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여름에 이제 애니로 나온다고 해요. 좀 일본에서 애니로 나온다는 것은 나름 어떻게 일단 보면 평타는 치는 게임이다. 이거 인지, 그래도 그렇죠. IP 인지도도 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라이즈에서 만든다고 하던데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작품입니다. 예약 구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약금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디럭스판이 8만 원이고요. 네. 그냥 일반판에서 6만 원 정도. 아니 캐릭터 완전 그 8명의 등장 캐릭터가 다 스킨을 줘요. 8만 원짜리. 네. 6만 원짜리는 플레이어블 2명 캐릭터 스킨만 주는데 네. 안 이뻐요. 굳이 산다면 이제 8만 원 사는 게 맞잖아. 네, 그럼 저희 6월에 신작 반다이 남코의 스칼렛 스트링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구매하셔서 꼭 누더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8만 원짜리로 하면 훨씬 예뻐요, 진짜.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게임은 6월 최고 기대작이죠. 제2의 나라 준비했고요. 그 기대감 볼 수 있었던 게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세 분이나 달아주셨거든요. 앵커의 이제 안세영님, 홀딩스 김소희님, 그리고 이승우님 세 분이나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기대감이 정말 높다라는 걸 좀 저희도 체감을 할 수 있었고. 아, 그리고 지브리잖아요. 지브리 타이틀은 달고 나왔는데 기대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저희한테는 워낙 영화로서도 익숙하고. 근데 사실 지브리로 많이 세일즈가 됐지만 실제로 약간 지브리 어떻게 보면 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진짜요? 니노쿠니 1까지는 굉장히 이제 깊게 실제로 참여를 했었는데 니노쿠니 2부터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가 그 제작 부분이 해체를 하면서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만들던 분들이 이제 도와줘서 진짜 어떤 명맥을 이어가긴 했지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에도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걸 반증을 하는 게 지금 콘텐츠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홍보 모델로 딘딘과 홍진호 제2라서.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너무 뻔하지 않나요? 생각에는 약간 오히려 가수 이선희 씨면 어땠을까 이제. 이선희 씨가 제이의 나라. 아, 네. 죄송합니다. 사기침 확실하네.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개발진도 대단한 분들이 개발하셨더라고요. 리니시 2M 개발진이 개발을 진행을 했고 사운드에는 또 워낙 유명하시죠. 히사이시조 음악 감독님께서 지브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쵸. 거의 이분의 네임밸류가 지브리라는 그 이름에 비슷한 네임밸류가 아닐까. 거의. 이거 플레이 영상 봤는데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캐릭터가
5개죠? 그렇게 5개의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 캐릭터를 선택하고 외형을 많이 못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제이나라는 이 커스터마이징도 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캐릭터 자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스킨을 입힌다거나 좀 커스터마이징을 내 맘대로 좀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트렌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 스페셜 스킬이란 게 나와서 그걸 쓰면은 내가 총으로 뭐 불총, 뭐 전기총 이런 걸 쏘다가도 스페셜 스킬을 통해서 갑자기 탱커를 할 수 있다거나. 두 분은 플레이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캐릭터 외형 보고 골라가지고. 아 이번에는 어떤 캐릭터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보니까 한 캐릭터 5개 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엔지니어가 캐릭터가 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원래 디자인이 예쁜 캐릭터들이 성능이 좀 구리지 않나요? 총은 좀 구릴 것 같긴 해요. 보통 총 캐릭터가 좀 이게 밸런스가 그런데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성능이 보통 구렸을 때 원거리고 이러면 그쵸. 또 이제 약간 데미지 약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약간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무기도 좀 3개를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캐릭터 뭐 고르냐가 결국은 중요할 것 같은 게 이게 생각보다 PVP 어떻게 보면 요 RVR이라고 하죠. 이런 단체 PVP 같은 게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봤을 때. 이제 뭐 저희가 캐릭터 얘기를 이만큼 할 정도로 캐릭터성도 뛰어나고 그래픽도 아주 뛰어난데 이게 또 이 비주얼이 받쳐주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핵심적으로 2가지인 것 같아요. 이마젠, 펫,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킹덤, 길드전인데 킹덤끼리 서로 공성전을 하고 네. 그래서 높아지는 킹덤끼리 뭐 랭킹을 가리고 뭐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서버 내 1등의 킹덤이 되면 정말 그 킹덤이 수도가 되는 정말 수도가 된대요. 거의 나디그인데요? 전쟁 게임 같은 네, 나디그. 어디서 많이 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개발진이 누구라 그랬다? 되게 신선한 믹스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약간 지브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좀 평화, 약간 이제 잔잔함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쵸.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이런 이제 경쟁적인 MMORPG를 섞은 게 이게 꼭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좀 새로운 좀 혼합으로 좀 그러니까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필드 같은데 오브젝트 같은 게 있다고 해요. 뭔가 이제 수집하는. 저기 막 들고 다니는 그리고 거. 뭔가 상호작용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흔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딱 그 거기서 이제 옮겨와가지고 자기 킹덤, 길드죠. 거기 안에다 놓으면 더 이상 리젠이 안 된대요. 한정 딱 서버에 뭐 하나밖에 없는 뭐 전리품 같은 오브젝트 거예요?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좀 신선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걸 보통 경쟁을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상납금 같은 거 이제 뭐 골드 뭐 이런 거로 이제 그쵸. 하죠. 이제 그 세금 같은 거가 많은데 요거를 이제 한 길드에서 이제 한 킹덤에서 가져가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다른 길드에서 갖고 싶으면 네. 그거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협상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인 사냥터가 네. PVP 존일 것이냐 아, 아니면 중립 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브리나 이런 히사시조 이런 약간 키워드로 유입되는 분들은 네. 또 약간 그럼- 그런 게 이제 하다 할 수 있죠. 네, 필드에서 PVP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드실 잠가버려요. 시작하자마자 세금 최대로 이렇게 올리고 네, 세금 최대로 하면 거래를 그냥 밑에 잠가버려요. 세금 최대로. 저 이마젠이라고 하는 그거가 되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다양한 게임에서 뭐 펫이다, 그런 패밀리어다, 걸로 소환수다. 소환수다. 네, 여기서 그냥 이마진이구나. 근데 라고 이게 하면 될 것 약간 같아요. 속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마젠의 스킬도 있고요. 전투에도 중요한데 약간 이마젠만 가지고 하는 컨텐츠도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뭔가 되게 그 타일 같은데 위에서 좀 전략적으로 하는 뭔가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땅 따먹기 같은 약간 전략 게임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마젠으로만 한다. 그래서 이마젠 어떤 조합으로 그런 걸 하게 된다. 조합이 필요한다고 하면은 이마젠이 되게 많은 종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근데 내일 이마젠 패키지가 11만 원 네. 이라는 루머가 벌써 있는 거 보면 그게-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이마젠 같은 거는 이제 테이밍도 가능하고요. 아. 그다음에 R을 이제 부활을 시키는데 부활시킬 때 뭔가 이제 추가적인 이 보조 성장제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특정한 이마젠을 원하면 그거에 가깝게 약간 기도할 수 있다. 실제로 확률이라서 결국은 가격 확률이라서 그게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받고 최근에 이제 화제됐던 게 사전 예약 패키지가 나왔죠. 사전 예약을 하면서 미리 현질하는 미리 거예요. 사는 패키지 약간. 네, 사전 예약을 하면서 결제를 하는. 혁신적이긴 하네요. 아, 저...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되니까. 저희 인터뷰 통해서 그렇게 뭔가 하드한 과금이 좀 필요 없게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이제 있어가지고 또 제2의 나라가 한창 이제 막 또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시점이 이제 한창 확률형 아이템 같은 걸로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시점이라서 네. 특히 이제 그렇게 과금이 이제 너무 극한 확률에 의존하지 않는
아무래도 넷마블에서 이렇게 칼을 갈고 준비를 했고 저희가 댓글로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제2의 나라 6월 며칠 출시죠? 아직 공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월 내에 이제 출시를 한다. 네, 이렇게 저희 넷마블의 최고 기대작 제2의 나라를 알아보았습니다. 대리님들은 뭐 구매 계획이라든지 결제 계획 있으실까요? 일단 스칼렛 스트림스 같은 경우에는 네. 구매를 저는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 사전 예약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근데 사게 되면은 8만 원짜리로 아마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태연 대리님은 저는 일단 그 스칼렛 스트링스 같은 경우 데모 나오면 한번 해볼까 지금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플스로. 그 제2의 나라는 아마 다들 플레이를 한 번씩 해보시겠죠? 저 저희 나라는 뭐 안 해볼 수 없죠. 저는 제2의 나라가 많이 기대가 되고 저는 아마 저희 와이프랑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6월에 출시될 게임들 알아보았고요. 7월에는 또 더 재밌는 게임들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 저희가 조금 더 재밌는 방송으로. 다양한 콘텐츠 들고 다음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이제 제발 안 하나요? 이제 제발 안 해도 되죠. 이제 할 것 같아요. 계속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3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댓글을 안 달아주시진 않겠죠? 열심히 이번에도 달아주셔야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